트로이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던 왕국이었다. 그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벌어졌던 큰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고 10년에 걸친 그 긴 전쟁의 전말을 서사시로 기록한 것이 바로 호모의 일리아드이다. 트로이 전쟁은 아주 엉뚱한 데서 비롯되었다. 여신 테티스와 영혼 펠레우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신들이 빠짐없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브라의 여신 에리스만은 그렇지 못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상기한다면 잔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려니 여길만도 하건만. 따돌림을 당한 데 앙심을 품은 에리스 여신은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중에 나타나 하객들 사이에다 황금 사과를 하나 던졌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세 여신, 즉 헤라와 아포로디테, 아테나가 서로 그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참을 입씨름해도 결말이 나지 않자 세 여신은 제우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다산에 살고 있는 파리스라는 잘생긴 양치기 청년에게 판결을 맡겼다. 여신들은 파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각기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약속했다. 헤라는 부와 권력을, 아테나는 명예와 명성을, 아프로디테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노라고 했는데 이윽고 파리스가 선택한 것은 아프로디테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파리스는 사실은 트로이 왕가의 왕자였다. 어린 시절에 이 아이는 장차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이 궁궐에서 내보내 양치기로 키운 것이었다. 게다가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주마고 약속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으니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다. 그렇거나 말거나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꿰어내 조국 트로이로 가버렸다. 어이없어진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는 그리스의 모든 왕국에다 파발을 보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예전에 약조된 바가 있어서였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을 만큼 결혼하기 전 헬레네에게는 메넬라우스 말고도 숱한 구원자가 있었다.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든 내노라 하는 구원자들은 헬레네가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누가 선택을 받든 이후로 헬레네와 그 지아백에 위험이 닥칠 경우 지체 없이 하나가 되어 도와주기로 맹세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트로이를 공격할 막강한 그리스 연합군이 꾸려졌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는 메넬라우스의 형이자 미케네오 왕인 아가멤논이 뽑혔다. 그 아래로는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무장인 아킬레우스, 슬기롭기로 이름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의 버금가는 장수 아이아스, 아킬레우스의 중마고우인 파트로클루스 같은 영웅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에 맞서는 트로이 쪽의 진영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나이가 좀 들기는 했지만 예로부터 영명한 군주로 이름나 있었다. 또 그의 아들인 헥토르는 고대 작가들에게서 인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정도로 덕과 용명을 두루 갖춘 뛰어난 장수였다. 그 외에도 아이네이아스, 데이포포스, 글라우코스, 사르메돈 같은 괄목할 만한 장수들이 버티고 있었다. 양 진영의 면면을 보면 알겠거니와 트로이 전쟁은 그야말로 문 영웅들이 총출동한 대서사극이었다. 전쟁은 영웅들 간의 혈전뿐 아니라 친구 간의 의리, 지아비 지음이의 지순한 사랑, 희생정신, 지략과 모험 등등에 얽힌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낳으며 10년간 계속되었다. 전쟁이 그렇듯 오래간 것은 양쪽이 워낙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올림포스 신들의 탓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년저런 사정으로 신들 또한 양편으로 나누어 전쟁의 흐름을 이리저리 뒤틀어댔던 것이다.
파리스의 부당한 심판에 승복할 수 없었던 헤라와 아테나는 그리스 편이었으며 아프로디테는 물론 트로이 편이었다.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전쟁신 아레스는 트로이 편을 들었고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이었다. 아폴론과 제우스는 대체로 중립을 지켰으나 때로는 이쪽 저쪽을 번갈아가며 편드는 변덕을 부렸다. 그들은 때로는 애언자로 변신해 자기가 편드는 쪽에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 죽어가는 용사를 살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늘을 구름으로 가려 상대편을 골탕 먹이기도 하며 전쟁에 간섭하였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를 비롯해 양편의 많은 장수들이 전사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던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그리스군의 목마 전법이었다.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트로이가 계속 버티자 그리스군은 무력으로는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참에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작전을 제안했고 의논 끝에 오디세우스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이 났다. 그리스군은 우선 선단의 일부를 철수시켜 가까운 섬에다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속을 무장한 장수들로 각 채웠다. 이어서 목마만 3변에 남겨둔 채 나머지 그리스군도 각기 함선으로 돌아가 완전히 퇴각하는 척했다. 트로이군은 포위가 풀리고 선단이 항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 그리스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스군의 퇴각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스군이 남기고 간 목마는 당연히 트로이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리 부민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람, 무슨 흉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경계해야 한다던 사람, 의견이 분분했다. 이때 포세이돈 신전의 신관인 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음모가 숨어 있음에 틀림없다며 목마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러자 신음소리 같은 게 났다. 사람들이 무언가 수상하다고 웅성대는 순간 저쪽에서 그리스 포로가 한 명 잡혀왔다. 그는 자신은 신혼이라는 사람인데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사서 출항하는 함대에 타지 못하고 낙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목마는 아테나의 신의 분노를 사기기 위한 제물로 만든 것인데 그렇게 크게 만든 것은 만약 목마가 트로이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트로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 목마가 성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신혼의 증언은 트로이인들로 하여금 그 기분 좋은 예언을 현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때마침 불가사의한 사건까지 일어나 트로이인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의혹의 시거기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바다에서 커다란 뱀이 2마리 나타나 신간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을 휘감아 죽여버렸던 것이다. 뱀에게 휘감겨 끔찍하게 죽어가는 산부자의 모습을 목격한 트로인들은 신성한 목마를 모독한 라오콘을 벌하려고 신들이 뱀을 보낸 것이라 믿고는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날 밤 트로이 성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모두 배불리 먹고 마셨다. 그러나 신호는 오디세우스가 만약을 위해 남겨놓고 간 첩자였다. 그는 트로이 병사들이 모두 술에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목마의 뱃속에 신호를 보냈다. 목마 속에서 쏟아져 나온 장수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제치자 야음을 틈타 이미 성 앞까지 와 있던 그리스 군들이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성은 곧 불바다가 되었다. 배불리 먹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던 트로이 군사와 백성들은 그리스군의 창칼 아래 무참히 도륙되었다. 이로써 전쟁은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났다. 병법에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위장 전술은 그 역사가 대단히 깊고 또 수법도 다양하다. 선물을 가장한 폭탄, 미인계, 거짓 정보 흘리기, 스파이 전술 등등이 그에 모두 속한다.
위장 전술이 널리 이용되는 까닭은 아마도 적의 허점이나 급소를 파고들므로써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큰 전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송곤 유비 연합군과 조조의 군사가 맞붙은 삼국지의 적벽대전은 위장 전술의 백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조의 패배는 물고 물리는 위장 전술에서의 패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조는 적장 주유를 꾀로 장관을 세계으로 보내는 꾀를 쓴다. 하지만 주유는 오히려 장관을 역이용해 조조 진영에 뛰어난 두 지도자 채모, 장윤이 자신의 첩자인 양 거짓 정보를 흘리고 조조는 그 계략에 속아 아까운 장수 둘을 제 손으로 죽여버린다. 그 뒤 조조는 다시 채중, 채화 두 사람을 주유해서 거짓으로 항복시켜 적진을 탐지하려 하나 이번에도 주유는 그 둘을 역이용해 충신 황계를 조조에게 거짓 항복시키는 데 성공한다. 더욱이 방통까지 첩자로 보내 조조로 하여금 방통의 제안대로 연한계를 쓰게 만든다. 30, 50척의 배를 쇠사슬로 엮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서로 오갈 수 있게 하면 멀미를 막을 수 있어 수전에 유리하다는 소위 연한계로 말미암아 조조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자초한다. 주인은 제갈 공명이 일으킨 동남풍을 이용하여 거짓 황복한 한계가 이끄는 20척의 화선을 앞세워 화공을 펼침으로써 조조의 막강한 수군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트로이어 목마나 적벽대전 이야기를 듣고 보면 위장전술이라는 게 퍽 깜찍하고 경제적인 전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실은 신화나 전설, 영웅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 산뜻하게 결말을 맺지 않는다. 유시주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